안녕하세요, 제이엔입니다.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 하다 보면, 영상 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걸림돌이 되는 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게 초상권이죠. 인물 사진을 찍다 보면, 또 아니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찍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사진을 퍼다가 보내면 초상권을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주변에 있는 제 모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초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상권에는 실은 이게 법률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이 모델은, 피사체는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찍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초상권은 어디 부분에 있냐면 인격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인격권이라는 거는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걸 법정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거는 그래, 이거 너 초상권 허락도 안 받고 찍었으니까 지워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소송을 걸고 싶어도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만큼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금을 많이 타내는 그런 소송은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상권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얼굴 찍어도 돼, 하지만 이거 업로드 안 돼 라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또는 영상을 하시는 분이 개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로 사람을 찍었다면 계약서 상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러한 일로 너를 찍는 권리를 허가를 받고, 두 번째로는 어디 매체에 얼마만큼까지 게시가 될 거야 라고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야, 기간은 무제한,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1년 동안 어디 홈페이지에 쓰일 거야 라고 사용 플랫폼과 기관과 그리고 목적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면은 그 초상권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상 영리권입니다. 자, 요게 가장 법정 싸움에서 돈이 오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인물 사진을 가지고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피사체가 이 이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예인 사진 찍어가지고 엽서를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나중에 법정 소송으로 초상 영리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무궁화를 찍고 그것들 2차 창작물로 만들었는데 그게 상업적이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판결도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30만 원씩 내라 라는 것도 거기에 기초한 그러한 판결이었던 것이죠. 자, 종합해보자면 초상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인격권의 하나로 함부로 촬영되지 않고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거를 1번, 2번을 전부 다 허가했다 하더라도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라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이익도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포토그래퍼가 개인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상업용 책으로 냈어요. 혼자 돈을 벌고 개인 작업한 모델들 나름 열심히 해서 찍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모델이 그 작가한테 돈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이 드신 사진사분께서 망원렌즈로 몰래 도착을 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르신이니까 찍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가 껄끄럽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서
찍지 마세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노인 공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촬영을 할 때도 촬영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것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연되어 있는 그 무대 자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런 석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초상권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이제 법적인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찍었는데 뭐 못생긴 안티 사진처럼 막 이상하게 찍은 표정을 그것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모욕감을 줬다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뭐 공연에서 사진 찍은 거는 초상권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일반인 아무 사람을 찍으면은 초상권이 없이 찍었다가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저널리즘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뉴스라든지 사회 고발을 위하여 몰래 찍은 사진, 허가받고 찍지 않은 사진은 초상권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리고 그게 아주 굉장히 그 기사 내용에 중요한 것이면은 초상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 얼굴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는 전혀 초상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초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인물을 찍거나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서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이엔이었습니다.